정석 연습 문제의 질문 처리를 할 거야. 내가 풀어준 문제에서 질문이 들어온 건 없고, 안 풀어준 문제에서 안 풀어준 문제가 몇 개 없잖아. 겹치는 거 없는데 그냥 몇 개 없으니까 풀어드리도록 하겠다. 2-2번 연습 문제 2-2번 세 문제 있죠? 다 풀어볼게요. 1번 2-2번의 컨셉은 복잡한 식이지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가 볼 수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A, B, C, D 문자는 4개고 A 2차고 B는 1차고 C는 2차고 D는 2차니까 B로 묶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B가 있는 식이 두 개가 보이는데요. A 제곱 BC와 A, B, D 두 개가 보이죠. 그러면 D도 있지만 B로 묶기로 했었지. 그러면 B도 있지만 A도 있거든요. 그럼 A, B로 묶을게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은 AC가 남는 거죠. 네 번째 항입니다. 그러면 D가 남는 거죠. 빼기 D.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 B가 없죠. 4개니까 언제 내가 강조했듯이 2개씩 엮으면 된다고 무조건. 그러면 어떻게 2개를 엮냐면 그냥 가까운 것들끼리 2개씩 엮을까? 그러면 AC 제곱이랑 AC 잠깐만. 근데 여기 AC 빼기 T를 만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가까운 거 2개씩 엮으면 부호가 안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AC 제곱이랑 CD를 엮을게요. AC 제곱이랑 마이너스 CD요. 그럼 그 두 식의 공통인수는 CD요. 그러면 남는 게 AC 빼기 D.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가 ACD와 빼기 D 제곱이죠. 그러니까 다시 D로 묶어주면은 AC 빼기 D가 생깁니다. 이런 조합을 하시면 끝난 거죠. AC 빼기 D를 다시 엮고요. 그러면은 맨 앞에 있는 건 AB, 두 번째 있는 건 C, 세 번째 있는 건 D. 이게 끝이에요. 완료. 2번은 A, B, C 전부 다 돌고 도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로 엮건 상관이 없다. 그래서 A에 대한 내림차 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식은 가만두면 되고요. 두 번째 식이 아니라 A 항은 B 제곱이 보이고 C 제곱이 보이고 그 맨 뒤에 2BC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세 개 합치면 암산을 때리면은 B 더하기 C 완전 제곱식이지 않아? 그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는 상수항 B 제곱 C와 C 제곱 B가 보입니다. 그러면 BC로 묶어주면은 B 더하기 C가 남죠. 이렇게 세 개를 B 더하기 C로 묶을 수가 있어요. 날리니까 이렇게 날리고 남은 식은 어떻게 바라봐야 돼? A에 대한 2차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곱한 게 BC고 더한 게 B 더하기 C니까 너무 쉽습니다. A 더하기 B, A 더하기 C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고 더 이쁘게 쓰고 싶은 사람은 이 두 개 잘 바꾸면 되겠죠. 얘도 잘 바꾸고. 그 다음에 3번은 일반적인 접근법으로는 잘 안 보일 수가 있고 3번은 약간의 센스가 필요한데요. 여기 A제곱, B제곱, 2BC, 2CA, 2AB 요 5개를 본 순간 C제곱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고요. 그러면 거기 마이너스 3C제곱을 C제곱 빼기 4C제곱 바꾸면 결국 이게 합차로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자리에 원래 C 더하기 C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일단 써. 그리고 이제 식이 안 변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다가 마이너스 4C제곱 이러면 된 거죠. 요 6개가 공식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해주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 C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해주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합차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앞에서 뒤에 거를 빼서 이렇게 이 두 문제는 아무 센스가 필요 없고요. 그냥 개념만 알면 되고 3번은 센스가 살짝 필요해요. 그 다음에 2-10번 할게요. 연습 문제 2-2번 한 명이 모른다고 했는데 제가 풀어드립니다. 세 문자의 합은 3이고 세 문자의 곱은 2개씩 곱한 것의 합의 3배다. 이럴 경우에 그거는 뭐냐? 그럼 당연히 제일 긴 공식에서 스타트를 하는 거야.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이란 원래 빼기 3xyz 있잖아. 넘어갔다 칠게. 3xyz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빼기 xy 빼기 yz 빼기 zx 이렇게 얘를 구하는 거니까 요거 이 네 값을 구해서 산수를 하면 되는 건데 xy z는 없습니다만 그 3 그거랑 같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렇게 바꿀까? 그러면 xyz 대신에 그걸 넣었다 고치면 여기 이미 3 있으니까 9배라 쓰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고 더하기 얘는 3인 거죠. 그러고 이 식을 처리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앞에 x, y, z를 2개씩 곱한 것의 합으로 바꿔놓은 상태니까 얘는 가만두면 돼. 아니면은 얘를 그냥 x, y, z 바꾸면 안 됩니까? 됩니다. 자기 맘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내 맘이니까 얘를 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가만히 두고 결국 이놈을 처리하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 들어야 되고요. 당연히 고생 공식의 활용을 생각해서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에서 2의 얘를 빼는 건데 그러면은 결국 얘가 하나 빼져 있으니까 결국 3개 빼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값이 x 플러스 y 플러스 3이 했으니까 얘는 3의 제곱 즉 9 빼기 3 xy yz 아씨 좁아 zx의 합 요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가만 보세요. 3, 9, 27 그리고 이제 9 이식이랑 9 이식이 똑같이 있죠. 여기가 빼기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상수만 남는다. 그 다음 11번 할게요. 요거 워크북에서도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삼각형 꼴 말하는 거죠. 2-11번 이것도 뭐 저공식으로 그 주어진 방정식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A 3승, B 3승, C 3승 빼기 3ABC가 0이다 이런 얘기니까 요 놈은 얘라는 걸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요게 0이라는 뜻입니다. 보시다시피 식이 2개 곱해져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세 변의 길이의 합이잖아 이게. 얘는 0일 수가 없거든요. 버리시고 요 얘기죠 요 얘기. 요 얘기를 하고 싶다 라고 파악이 되셔야 되고요. 요게 0이라는 것에서 어떤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 식을 이 모양으로 내비둬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얘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게 0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얘의 다른 방식은 반드시 암기하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이거라고 했죠.
개 0이다. 그 얘기는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요 세 놈이 다 0이라고 했어요. 전부 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정삼각형이다. 워크북으로 가겠어요. 워크북 2단원 24번 시작입니다. 여기 유형 6번은 두 문제를 각각 한 명씩이 모르는데 이거는 모르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안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뭐 그 공통수학원 찍먹을 한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중3-1을 좀 A급의 A 단계까지 배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문제 중에 하나만 풀이법 알려드릴 테니까 나머지 하나는 본인이 몰랐던 사람들은 제대로 된 방법으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개수가 대칭인 4차식 이라고 해요. 개수가 대칭인 4차식은 인수분해를 하려면은 x제곱으로 묶어내야 됩니다. 묶어낸 후 x 플러스 x분의 1에 관한 2차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고차 방정식 배울 때도 나오는 모양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24번을 가지고 풀어보면 개수가 대칭인 게 일단 인지가 돼야 되겠죠. 1, 마사, 5, 마사 1이니까 그러니까 5를 기준으로 다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x제곱 묶어야 된다 보자마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x제곱 묶었어요. 그러면 4차는 2차가 될 거고 3차는 1차가 될 거고 2차는 상수가 될 거고 1차는 1차분의 뭐가 될 거고 상수는 2차분의 뭐가 되겠죠. 네, 요거에 대한 2차식으로 바꾼다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엮으셔야 되고요. 얘랑 얘를 엮으셔야 돼요. 근데 요 두 개를 마이너스 차로 묶으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이 생기고 요 두 개로는 뭐라는 얘기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바꾸세요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려면은 2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 5를 2 더하기 3으로 째서 2는 요 두 개한테 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변하니?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그 다음 요 두 개 마이너스 4로 묶어서 x 플러스 x분의 1. 그리고 이제 나머지 3 쓰는 거죠. 그러면 거의 100% 이게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요. 더해서 4 곱해서 3? 뻔하죠. 그러면 진행을 해요.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1하고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x제곱을 여기 각각 하나씩 x를 곱해주고 결국 원래가 4차식이었기 때문에 인수분해된 결과도 4차로 나타내는 게 좋은 거니까 거기까지 하셔야 돼. 그럼 얘는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네, 이 차순으로 요 두 개 순서 바꿔서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방법을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유형 7번은 조건이 주어진 다음 식의 인수분해인데 여기는 그 28번을 두 명이 고른다기 때문에 28번을 풀이해 드릴 거고 26번 모르는 한 명은 28번 풀이처럼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완성하고 나서 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그 완성된 인수분해식 중에 일부분을 조건으로 바꾸시다는 뜻이거든요. 바꿔서 보기에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주어진 조건을 인수분해 완료된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인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주관식으로 잘 안 됩니다.
객관식으로 내는 거고 그럼 네가 맨 처음 생각한 게 복이 없잖아? 그럼 다르게 또 나타낼 줄 알았어요. 보기에 있는 애들이 나오게끔 바꿔주시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이다. 그럼 이제 요런 놈이 나오면 1로 바꾼다. 인거 쓸 수도 있지만 x 플러스 y라는 놈밖에 안 나와서 얘를 1 빼기 z로 바꿀래? 요런 의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제 의도가 어떨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법이 여러 가지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요런 조건들을 가지고 x, y, z x 제곱 y 안 쓸게 귀찮으니까 요거 가지고 그 주어진 식을 보기에 있는 꼬라지로 바꾸세요 그런 얘기인데 주어진 식을 보니까요 x 2차 y는 1차 z도 1차네 6개고요 Z로 묶는 것도 별로인 것 같은데 아 Y가 3개 달려있구나 Y로 묶을게요 그러면 앞에 3개 Y로 묶으면 XY ZX X 제곱 빼기 X 그러면 YZ로 묶는 거구나 sorry YZ로 묶으면 남는 게 Y가 아니라 XY X로 묶으면 남는 게 Z 플러스 X 마이너스 바로 뒤에 보이죠? Z 플러스 X 마이너스 그래서 Z 플러스 X 마이너스 곱하기 XY 플러스 이렇게요. 요 놈이 복이 없기 때문에 보기를 가만히 보면 모조리 어떤 특징이 있냐면 Z가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조건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느냐?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닌 거죠. Z가 복이 없으니까 Z가 1 빼기 X 빼기 Y다 이겁니다. 요 관계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보기에 있는 꼬라지로 만들어라. 그런 의도라고요. 객관식을 풀 때는 의도 파악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넣었다고 치면은 요거에다가 요 두 개를 더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y밖에 안 남는 거죠. 그게 답이에요. 이거를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되는 거니까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 8번은 네 문제인데 29번, 30번 한 명씩 모르고 32번 무려 3명 아니나 모르기 때문에 32번을 풀면 될 것 같은데 32번을 풀어주시니까 29, 30을 모르는 한 명씩은 리트라이 해보시고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32번 리트라이도 집에 가고 싶으면 쉬는 시간에 쉬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세 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 ABC가 가가 메인 조건이죠. 가를 인수분해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A에 관한 3차식 A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이 상태로는 인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다르게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BC의 차수를 확인해 보시면은 B는 2차고 B는 1차고 C는 2차니까 B를 갖고 있는 놈과 그렇지 않은 놈으로 일단 짜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B를 갖고 있는 게 누구냐면 마이너스 A 제곱 B가 보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ABC가 보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B로 묶을게요. 그러면은 남는 게 무엇이냐? A 플러스 C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4개는 B가 없는데 방금 잠깐만 또 있나?
또 있네. 2bc 제곱까지. 2bc 제곱. 그러면은 b밖에 없네. 쏘리. 마이너스 b로 묶도록 하겠다. 그러면 a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ca.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런 거니까 마이너스 2c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a에 대한 2차식이라 치면 더해서 1 곱해서 마이너스 2니까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니까 인수분해를 한 번 더 했을까? a 플러스 2c와 a 마이너스 c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이제 3개가 남았어. 3개. 3개 남은 게 누구냐면 a 세제곱 플러스 a ca 제곱 마이너스 2c 제곱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3개의 공통 부분은 a입니다. a로 묶을게요. a로 묶으면 남는 게 a 제곱 플러스 ca 마이너스 2c 제곱인 거죠. 얘랑 다를 바가 없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똑같은 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인수를 해주면 a 더하기 2c a 빼기 c 얘부터 보면 a 빼기 b 요게 완성된 식이고요. 요 식이 0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a, b, c가 졸래? 본격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고 눈빛이 초롱초롱하지 않은 사람도 몇 명 보이는데 전체가 그래서 A, B, C가 세 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얘는 영수 없어요. 그리고 요 두 개만 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A는 C 또는 A는 B랑 줄이니까요. 결국 이디메 삼각형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디메 삼각형.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다 0이면 정삼각형인 거고 정삼각형일 가능성도 있는 이디메 삼각형이다 그런 뜻입니다. A는 B 또는 A는 C. 근데 굳이 쓸 필요가 없어. 어차피 A, B, C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유는 나에서 A, B, C에 대한 관계식이 또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요거하고 간 이거고요. 결국 요 나하고 요거 볼게요. 나는 3A 더하기 C는 5B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A는 B와 같다? 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첫 번째 A는 B와 같다. 그렇다면은 요거 대신에 해놨다고 칠게요. 그러면 C는 2A라는 소리잖아. 이 말이 되니?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돼? 왜 안 돼? 안 돼? 어? A랑 B는 같고 C는 2A랑 같고 삼각형 세 변이 말이 돼?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제일 긴 변이라고 치면 제일 긴 변이 이게 결국 두 변의 합이라는 소리인데 A는 곱이니까 얘는 결국 A 더하기 B거든요. 한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과 같다? 응? 말이 안 되잖아요. 삼각형 조건은 이건데 이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남은 부분은 얘밖에 없는 거죠. A는 C와 같은 이름의 삼각형인 거고 그럼 여기 C 대신에 A를 넣었다고 치면은 4A는 5B인 거지. 그러면 이런 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산 꿀팁 알려드리면은 이런 식을 봤을 때는 이런 식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식의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정말 고급진 수업이다. 이런 식의 의미는 뭐냐면 처음 들을 거예요. 살면서 이런 식은 많이 봤을 건데 이런 식의 의미는 뭐냐면 비례식이에요.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던 거죠.
이런 비례식을 봤을 때 네가 취해야 할 일도 정해져 있어요. 이게 얼마로 같은지 모른다면 K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A는 5K, B는 4K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A와 C가 같으니까 C도 5K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4, 5, 5로 구성되어 있는 삼각형이다. 이중 삼각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둘레의 길이. 그럼 이 세팅에서 둘레의 길이는 얼마로 확인되냐면 14K인데 근데 그 28을 했잖아? K 2란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10이고 얘는 실제로 8이고 얘는 실제로 10이구나. 다 조건을 이용하면 타이밍에 다 조건을 써먹어줘야 되면 결국 세 변의 길이를 전부 다 알아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넓이를 쳐내는 거지. 이러면서 넓이 구하는 방법이 꽤 쉽죠.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알려드리면 이거 수선 내리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 수선이고 중선이다니까. 요 길이가 4고 그럼 이제 비율로 따지면은 2대 5거든요. 2대 5대 몇이에요? 2대 몇 대 5예요? 2대 루트 21대 5죠? 근데 지금 이 하나를 2라고 있거든? 그러면 당연히 2루트 21이야. 100에서 1600 관리지 마세요. 높이가 2루트 21이고 밑변이 8이다. 그런 상황이니까 넓이는 8루트 21인 거죠. 8루트 21의 제곱이 2분의 1배다.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요게 네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겠고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 모르는 사람은 충분히 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 다음 34번 두 명이 몰라요. 왜 자꾸 이 세제곱 들어있는 거 못 풀지? 공식을 언제 외우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다? 무시하시고요. 2A, B, C분의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이라는 식을 보자마자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이니까 그 제일 긴 공식을 떠올려야 돼요. 그럼 요거 뒤에 마이너스 3ABC가 달려있고 그거는 주르륵 간단 말이야. 근데 그 주르륵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그게 0이라잖아. 다행인 거예요 우변이. 그럼 결국 요거 빼기 3ABC가 주르륵인데 이게 0이라고요. 다행이라고. 그럼 결국 얘를 이항시키면 이 식이 곧 이 식 되는 뜻이야. 그래서 문제 조건에 따라 요 문제 한정 이놈은 3ABC와 같다고. 그래서 ABC를 알리면 답은 2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39번은 한 명만 모르던데. 39번은 한 명만 모르던데. 어떻게 맞춘 거야? 맞은 사람은? 맞은 사람 본인의 풀이를 얘기해볼래? 39번 11을 실제로 내가 계산했다. 도수 11을 실제로 넣어서 11의 4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했다. 고수하세요. 쪼개지 말고 고수하시라고요. 계산을 실제로 했다. 그렇게 해서 맞은 건 맞은 게 아니야. 그럼 다르게 풀어서 맞은 사람 어떻게 풀었니? 1 넣으면 0이죠. 1 넣으면 0이잖아요. 1 넣으면 0이라고? 그러니까 조립제법으로 해가지고 1 하면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 식에 px에 1, x 1을 대입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식이 x-1의 세제곱 곱하기 14로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10을 대입해가지고 설명이 약간 나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11보다 10의 거듭제곱을 계산하는 게 훨씬 안전하니까 11을 10으로 만들기 위해서
11 빼기 1을 생각했다 그런 얘기고 그 얘기는 이 멀쩡한 4차식을 x 빼기 1에 대한 4차식으로 변형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조립제법의 1단원의 제일 마지막에 했던 그런 문제 스타일이잖아.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식을 바꾼 다음에 집어넣어서 하셔야지 11의 4제곱을 구하고 하냐 했으면은 골치가 아파요. 그렇게 푸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명이 몰라도 풀어드리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죠? 알고 계셔야 돼요. 4차, 3차, 2차, 1차, 상수 x 빼기 1에 대한 4차식으로 바꾸고 싶으니까 여기다 1을 쓰는 거죠. 이 얘기는 상수항 0이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 가는 거죠. 어라? 1차항 0이 뭐야? 어라? 2차항 0이고. 오케이. 그러면 그 4차식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요게 x 빼기 1의 4차항의 개수인 거고 요게 x 빼기 1의 3차항의 개수인 거죠. 여기다가 x에 11을 넣은 거니까 이건 만이고 이건 3천인 거죠. 13,000. 여기서 계산 실수하는 사람은 진짜 개노답인 거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11을 넣는다?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이거 까먹지 마세요. 이거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라고 이렇게 멀쩡한 다항식을 자기가 원하는 1차식에 관한 다항식으로 바꾸는 것을 조립제법을 거듭하는 걸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거야. 그렇게 대놓고 이 멀쩡한 식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항등식으로 넘어가서 그 첫 번째 유형 중에서 5번만 한 명이 모른다고 질문을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맞췄을까? 그 맞춤 접근법도 괜찮은데 더 괜찮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소개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풀어볼 거고요. 4번은 똑같은 문제니까요. 4번은 질문이 없잖아. 어떻게 4번을 맞았는데 5번을 틀렸지? 이해 안 됩니다. XY에 관계없이 이와 같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뭘 모른다고 하면은 그 대부분의 허접한 강사들은 영문 좀 한번 풀어줘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그런 거에 다 분석한다고. 얘는 4번 맞아도 5번을 모른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4번, 5번은 내가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모르는 게 정상인데 이걸 맞았다고 하는 애들은 뭔가 이상한 풀이로 맞았을 확률이 높고 그럼 나중에 가서 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에 다 파악을 해가지고 풀어드리고 있잖아. 애시당초 좀 숙제를 좀 제대로 하시고 알고 모르는 걸 정확하게 구분한 다음에 질문 똑바로 하세요. 이런 XY에 관계없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XY가 포함되어 있는 정식이 아니라 분수식이 보입니다. 이런 분수식의 값이 항상 일정하다. 이것이 XY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미정계수 A, B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일정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XY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일정하다는 말은 XY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상수란 소리니까. 뭐가 어떤 값이 일정하다는 말은 상수란 뜻이야. 상수. 문제 보여줄게요. 일정하다는 말은 상수란 뜻이에요. 저게 상수라는 결과물을 만들려면은 XY가
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좀 쉬운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을 만약에 보잖아? 그럼 너 x잖아 이렇게 x, y를 사라지게 하잖아. 오케이? 근데 이런 식으로 달려 있으면 안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상황이 언제인지를 저기다가 적용시켜주면 돼. 그럼 어떤 의미냐면 x의 개수와 y의 개수와 상수항의 비가 같은 되는 겁니다. 비가. 요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개수의 비가 같은 거예요. 끝난 겁니다. 요게 첫 번째 풀이. 첫 번째 풀이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를 풀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x 개수의 b는 이거고요. y 개수의 b는 이거고요. 상수항의 b는 이거니까요. 너무 빨리 나오죠.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풀었을 것 같은데 얘가 일정하다고 했으니 얘가 상수라는 건 알 거야. 근데 그 상수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거를 k다라고 뒀겠죠. x 플러스 2y 빼기 3분의 ax 플러스 by 플러스 1을 k다 라고 뒀을 거고, 그럼 이제 이걸 분모를 넘겨주기만 하면은 평소에 보던 식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 평소에 보던 식에서 평소에 하던 짓을 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야. ax by 플러스 1은 kx 플러스 2ky 마이너스 3k였다. 근데 이게 x, y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 개수끼리 같다, y 개수끼리 같다, 상수항끼리 같다로 하게 되면은 k가 우선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1을 알아낼 수 있고 순차적으로 a, b까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맞은 거겠지, 맞은 사람들은. 이렇게 푼 사람이 혹시 있었으면은 어디서 들은 바가 있으면 잘 배운 거고, 어디서 들은 바가 없다 그러면 직관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는 여기 유형 4번이 4문제인데 한 명씩 모르는 게 3문제거든 지금. 야 정말. 근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x, y에 관한 조건이 있으면은 한 문자로 바꾸라니까. 한 문자로 바꾸고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으로 생각을 해서 수치 대입도 뭐 조건에 부합되는 걸로 해가지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냥 3개 중에서 내 맘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풀 건데, 당연히 16번입니다. 왜 이게 맘에 드느냐? 비례식이라서요. 2분의 그럼 이제 14번, 17번을 모르는 사람은 y를 빼기 x 플러스 1 거기 밑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시면 되고, 17번을 모르는 사람은 y는 x 빼기 1 밑에 집어넣어서 하시면 돼요. 16번은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건 비례식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k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x는 2k-1인 거고 y는 k-1인 거고, x, y를 둘 다 k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원래 이제 임의의 두 실수 x, y였는데 k가 y 변했으니까 임의의 실수 k에 대한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k에 대한 항등식 논리대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항등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a에 2k 빼기 1의 제곱, b에 2k 빼기 1 빼기 k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k 빼기 1 k 빼기 1. 아니 더 복잡한데요 선생님 식이요. 그러면은 그냥 이걸 넘겨가지고 x를 2y 더하기로 바꿔서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굳이 이렇게 푸는 이유는 비례식을 바라보는 시선을 넓히고 비례식을 다루는 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비례식을 말했고 지금도 비례식이라고 생각하고 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C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요 놈이 K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K의 이차항의 개수 0, 여기 다 0이니까 우변이 K의 1차항 개수 0, K의 상수항 0을 가지고 방정식 3개 만든 다음에 미정규 3개 설문데 그럼 K의 2차항 다 전개되는 게 2차항이니까 필요한 것만 데리고 와가지고 풀겠습니다. K의 2차항 개수는 여기에서 4A 였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1 여기에서 플러스 2 끝이죠? 0인 거고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1차항 개수는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4A이고 여기에서 플러스 2B고 여기에서 플러스 2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3 그러면 얘랑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1인 거죠. 여기 찾은 A를 여기 넣어가지고 B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상수항은 여기에서 A 여기에서 마이너스 B 여기에서 마이너스 1 여기에서 플러스 1 지우고 여기에서 플러스 2C 이 순서로 A, B, C를 구해 나가시면 좋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 유형 5번 유형 5번이 여섯 문제가 되는구나. 여기에서 두 명이 모르는 문제가 2개 있기 때문에 그것만 풀면은 될 거. 그거 2개를 풀어도 23번은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1, 22, 23. 이거 세 문제. 21, 22는 두 명이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풀어드리는 거고 이유 없이 23번은 끝까지 풀지 않고요 푸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1번 10차식이네요. x 10차 마이너스 ax 5차 플러스 b 10차인데 대부분의 항이 없죠. 요거는 x제곱 빼기 1 곱하기 fx 8차겠죠. 8차니까 얘를 x 8차 더하기 cx 7차 더 이렇게 쓸 생각하는 사람은 미친 게이 8차식이고요. 플러스 4차 1차식 4x 마이너스 3 이렇게 요게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제 다르게 읽으면 이런 뜻이기도 하죠. 이 10차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fx고 나머지가 얘구나. 다르게 얘를 fx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구나. 그렇게 바라봐도 되고요. 그렇게 바라볼 줄 아셔야 돼요. 항상 x만 들어있는 항등식을 보면은 x만 들어있는 거 말고 그냥 어떤 문자가 들어있다고 쳐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항등식을 보면 이건 나눗셈이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하필이면 2개 곱한 거랑 하나 더한 거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이 표현되어 있으면 이건 나눗셈인 거예요. A는 BQ 플러스 R이다 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 근데 요 놈이 fx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대신에 요 놈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a, b를 찾는 데 있어서 유리한 논리는 수치 대입이다. fx를 모르는 상태에서 두 식을 만들어야 하니까 즉 fx를 지워야 하니까 x에 마이너스 1과 x 1 넣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푸시면 돼요.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먼저 넣게 되면 그러면은 이쪽이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되고요. 이쪽은 없어지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결과를 쓰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x에 1을 넣으면은 왼쪽은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요. 오른쪽은 얘 때문에 이건 다 없어지고 얘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은 a랑 b는 같다는 뜻이고요. 여기 b 자리에 a를 넣어주면은 2a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이니까 둘 다 마이너스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fx를 구체적으로
만들 생각을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고 22번도 똑같으니까 바로 설명할게요. 얘도 fx가 3차식인데 3차식이면 뭐 그냥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은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 의도는 그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x 6차가 아니라 우변이 x 60차라도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x의 1을 x제곱의 마이너스 1을 x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 아직 안 배웠지만 있거든요. 실존해요. 그래서 실존하지 않아요. 호수라서 아무튼 말이 있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x제곱에 마이너스 1 넣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a, b에 관한 두 개 만들어서 연립하면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3번 같은 경우는 이 px가 몇 차인지 안 줬죠. 차수가 1 이상인이라는 말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1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있고 3차일 수 있는 거야. 요런 차수가 공개되지 않은 다항식이 여러 군데 들어있는 항등식을 만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문제가 친절하게도 차수부터 구하라고 나와 있죠. 차수를 구하고 진행시키시면 돼. 차수가 확인이 됐으면 그에 따라서 이 개수들을 모르는 상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미지수로 세팅을 해서 쓰고 그걸 다시 그 주어진 항등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차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px 제곱은 2x 곱하기 px 빼기 2x 플러스 이런 px가 두 군데 들어있죠? 그럼 저것만 가지고 px의 차수를 확인하고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식을 만났을 때는 무조건 이런 식을 주고 px를 구하라고 했으면 px가 몇 차인지부터 몇 차식인지부터 알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몇 차식인지 알아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암산으로. 암산이 안 되면 최고차의 지수를 미지수로 놓고 저 n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암산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1차라 치고 말이 되는지 확인. 그냥 안 됐어. 그럼 2차라 치고 말이 되는지 확인. 이런 식으로 뭐 4차, 5차가 나올 리가 없거든요. 보통 요 두 개에서 끝납니다. px가 1차라 치자. 그러면 얘 몇 차니? 2차죠. 얘 몇 차예요? 맞는 거죠. px 1차인 거예요. px가 2차라 치자. 그럼 얘 몇 차예요? 4차죠. 얘 몇 차예요? 3차죠. 2차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더 고차는 안 되는 거야. 차수 차이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항식은 상수로만 구성될 수도 있거든. 그럼 px가 상수라 쳐봐. 얘는 뭐야? 상수야. 얘는 뭐야? 1차지. 근데 만약에 상수가 1이면 EX 없어지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px 1이라 쳐봐요. 그럼 1의 제곱은 이거 없어지고 2x 빼기 2x가 1이야? 맞잖아. 답이야. px는 1이 답이야. 근데 차수가 1 이상의 말이 있구나. 그럼 상수는 배제한 상태니까 그럼 이제 1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암산이 가능한 거야. 1차라 치고 말이 되기 때문에 1차라 치고 말이 되니까 px를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저걸 다시 저기 좌변에 넣어가지고 여기 바꾸는 식을 ax 플러스 b의 제곱은 2x 곱하기 ax 플러스 b 빼기 2x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이제 좌우변에 2차항의 개수 비교, 1차항 개수 비교, 상수항 비교 그렇게 하게 되면은 px가 뭔지를 구할 수가 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대부분 돼요. 근데 이렇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좌우변의 차수가 똑같게 항등식이 세팅됐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방식을 쓰면 됩니다. 요 두 개만 하고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요 두 개면 무조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전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요런 PX라든지 FX라든지 그런 녀석들로 구성되어 있는 항등식을 만났을 때는 그 식의 정체부터 밝혀내야 되는데 그 정체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걔가 몇 차식이냐라는 점이라서 이런 순서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소수형으로 쓰기가 좀 그렇잖아. 1차라 칠게 맞잖아. 좌우변이 2차로 그렇게 말하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소수령 감점 당하고 싶지 않으면은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렇게 푸시는 문제도. 그러니까 이런 접근은 얘가 안 될 때, 암산이 안 될 때, 암산으로 노답이거나 아니면은 소수령일 때, 이제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그냥 px는 이거다라고 해서 저기 넣는 겁니다. 그러면 axn승 플러스 데레레의 제곱은 2x 곱하기 axn승 플러스 데레레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렇게 쓴 다음에 근데 이거는 그 최고차만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전개했다고 치면 a 제곱 x의 2n승 플러스 데레레고 얘를 전개했다고 치면은 2ax n 플러스 1승 플러스 데레레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이게 1차 이상이 됐으니까 n은 자연수라는 얘기입니다. n은 자연수. 그러니까 얘는 2 이상인 거고 얘도 2 이상인 거예요. 1 더하기 1이니까요. 그러니까 요 놈과 요 놈이 절대 같은 차수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이 두 개도 점점점에 포함시켜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좌우변의 차수가 같아야 하므로 지수끼리 같다는 등식을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2n과 n 플러스 1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n은 1임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px가 1차식인 걸 확인하게 된 거고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가는 거야. px가 1차식이 확인됐기 때문에 px를 ax 플러스 b라고 놓고 다시 원래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평소 미정계수법대로 진행을 시키면 된다. 알아들었어? 아주 중요해. 됐어. 숙제 질문 처리가 끝났고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항등식 하던 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어요. 50 여러분들은 이 책이 아니죠? 5대지 거기 기본 문제 3-4번 풀었니? 풀었었니 여러분? 기본 문제 3-4번과 유제 3-6, 3-7 했어? 했어? 기본 문제 3-5는 했어? 했다고? 기본 문제 3-5를 했다고? 안 했는데요? 네, 확인도 안 하고 고개를 새로 듣는 거야. 기본 문제 3-5부터 시작하면 되죠. 기본 문제 3-4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요 기본 문제 3-5와 유제 3-8, 3-9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얘기는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내신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와요. 특히 2번 연이거 완전 제거 없이 나오는 거. 근데 이제 그 수투 그러니까 미적분일의 미분을 배우면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차피 고등학생 되기 전에 다 할 거니까 소수령이 아니면 미분해가지고 풀면 돼. 지금 뭐 그걸 소개시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 봐. 그냥 두 문제를 푸는 건데 당식 4차식입니다. 4차식을
인수분해가 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 차야? 당연히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몇 차야? 2차일 거 아니야? 나머지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 치고 a, b, c를 찾을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나눗셈식을 써야 돼.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써야 돼요. 그게 뭐야?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이 뭐야? 뭐야? 아이 왜? 뭐 물어보면 자꾸 주위를 둘러보는 거야. 본인이 대답을 해.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이 뭐야? A는 BQ 플러스 R이잖아요. 그거 써야 된다고. 나누어진 식은 4차식입니다. 4차식. 사람들이 복수를 안 하나 봐.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와 같다. 이렇게 쓰고 나서 고민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 나머지를 구해라고 하고 있다고. 얘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나눈 식이 4차고 나누어진 식이 4차고 나눈 식이 3차 1차 차이밖에 안 나니까 당연히 이 나머지 몫은 1차식입니다. 근데요 요 4차항 계수가 1이고 요 1차항 계수들도 전개다 치면 3차항 계수 1이잖아요. 당연히 요 1차식의 1차항 계수도 1일 수밖에 없어. 꼴랑 1차식인데다가 1차항의 계수까지 아는 상태니까 이 몫에 모르는 부분은 상수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x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걸 넘겨가지고 그때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그런 논리에 따라서 나머지를 빠르게 구해버릴까? 그렇게 풀어도 돼. 그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얘가 4차가 아니라 40차일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럼 이제 이게 37차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근데 이제 얘네들을 0 만드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얘를 2차식일 테니까 ax 플러스 bx 플러스라고 놓고 a, b, c에 대한 방식을 만든 다음에 걔를 연립해 풀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도 괜찮은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이 두 개의 차수 차이가 1밖에 안 나니까. 그럼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qx를 x 플러스 a로 두는 방식. 그러면 이거는 RX를 건드리지 않고 QX를 건드리면서 RX를 아주 있어 보이게 찾는 방식.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얘를 전개를 안 할 수 없거든요. 얘를 전개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X끼리만 뽑으면은 X 4차고 이거 4개 곱해진 것도 바로 전개하는 법 내가 소개해드린 바 있어요. 전개 시스템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X 3차를 만들려면은 X 몇 개? X 아니면 몇 개? 그렇지. 그러면 그 한 개들이 4군데일 거니까 그 4개의 합이 X 함수의 개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1. 즉 A 마이너스 1이 X 함수의 개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 3차항의 개수인 2와 이 3차항의 개수인 A 빼기 1이 다르다면 얘를 넘겼을 때 3차식이 되고 그러려면 얘가 나머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차항의 개수가 양쪽이 같아야 돼요. 그걸로 A가 바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2와 이 나머지가 2차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2와 여기에 A 빼기 1이 같을 수밖에 없다. X 4차는 당연히 이미 같은 상태니까 없어져 있을 거고 3차까지 없어져야 말이 되기 때문에 논리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a는 3일 수밖에 없다. 실제 나누지도 않고 몫이 x 플러스 3이라는 것을 알아낸 순간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할 거 없어요. 아직 개념 정리가 안 된 애들이나 신기한 거지.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된 친구들은 당연한 겁니다. 원래 다항식의 나눗셈은 나누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그냥 이 나열된 식을 보고 못과 나머지를 찾는 거. 그게 멋지기 때문에 이게 공통수학 1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은 허구한 날 나누고 앉아있을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은 시간을 시간대로 쓰고 다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출제자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내는 거야. 제대로 풀면은 진짜 있어 보인다. 그럼 이제 A가 3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거 3 바꿔가지고 바로 가셔도 돼요. 바로 3으로 바꿔 처리해서 바로 나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차항의 개수를 쓸 차례죠. x 2차가 나오려면은 x를 2개 뽑는 거니까 x가 아닌 것도 2개를 뽑는 거고. 오케이? 그럼 지금 x가 아닌 걸 뽑을 수 있는 곳이 총 4군데인데 4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4 콤비네이션 2로서 6가지고 6가지를 다 암산을 해서 2차항의 개수를 정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2개를 곱하면 2, 이 2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 현재까지 0입니다. 이 2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3, 요 2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4, 현재까지 마이너스 7, 요 2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6, 현재까지 마이너스 13, 요 2개를 곱하면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7이네. 그러면 이게 넘어갔어요. 그럼 얘랑 계산하겠지? 그럼 나머지의 2차항의 개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1차항을 찾아볼게요. 1차항은 당연히 x를 한 번 뽑는 거기 때문에 x가 아닌 걸 3번 뽑는 거고요. x를 한 번 뽑을 수 있는 위치가 여기니까 총 4개의 수. 그러니까 세수를 곱한 것을 4번 더한 거. 그게 1차항의 개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얘를 곱하면 4, 얘를 곱하면 6,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6,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x 넘기면 얘랑 더하면 11x.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수항 되게 쉽습니다. 상수를 뽑으면 되니까 12죠. 11 넘겨줘요. 마이너스 15. 계산 실수가 없었다면 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답을 확인해 볼까? 5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15. 맞았죠? 요런 풀이는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 모든 사람들이 두 번째로 풉니다. 이런 문제는. 근데 왜 첫 번째로 이런 풀을 보여드리느냐?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 사고력 확장, 유연한 사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까지 해드립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2차식인 걸 알고 얘가 1차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도 풀 줄 알아야 합니다. 얘의 포인트는 x를 이렇게 잡는다는 점이에요. 그럼 이제 3개를 알아내야 답이 나오는데 이미 3개의 인수가 보인단 말이야. 그럼 얘를 제거할 수 있는 수치 대입을 3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놓고 자연스럽게 x에 이것 때문에 1대입, 이것 때문에 2대입, 이것 때문에 마이 대입, 그렇게 해서 식 3개 만들면 돼요. 그러면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좌변이 어떻게 되느냐? 1이면 1. 1은 얘가 없어지고 여기는 얘가 바꾼 상태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요 16 더하기 16 빼기 8 거기까지 하면은 24 더하기 6 빼기 3 27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이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16 마이너스 16 없어지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7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개가 미지수인 연립방정식은 교육과정에서 사라지긴 했는데 내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할 줄 아셔야 돼요. C들을 먼저 두 개씩 엮어서 없애면 돼. 제일 간단한 게 이 새끼니까 요렇게 엮어가지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뺄게요. 그러면 3A 플러스 B가 여기서 이걸 빼고 있어요. 26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여기서 이걸 뺄게요. 그럼 3A 마이너스 3B겠죠? 이놈이 여기서 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8인데 3 나눌게요. 그럼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6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더해버리면 4A가 20이니까 A는 5고요. 5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B는 11이고 여기다가 A에 5 넣고 B에 11 넣으면 16 넣은 게 마이너스 15 C는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쓰면 답이 아니야. 나머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원래 이 식이었으니까 여기다가 이 결과물을 집어넣어서 OX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5x 세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구사하시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는 아무리 알려줘도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 여러분들 같은 게 아니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냥 전국의 학생들을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섣불리 시도하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진짜 완벽하게 외웠다. 완벽하게 외운 게 아니라 완벽히 이해했다. 그런 사람들은 써보시면 되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산력만 좀 있으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긴 한데요. 있어 보이려면은 요것도 아주 좋다. 그 다음 2번이 더 중요한 겁니다. 1번보다. 완전 제곱식으로 남은 나머지를 구하시고 왜 이 문제와 차이점이 있냐면 얘는 이 넣을 수 있는 수 3개가 뻔히 보이는데 걔는 완전 제곱식이면 2차식이라는 뜻인데 2차식이 만약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줬으면 엄청 쉬운 문제인데 근데 이게 똑같은 인수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넣어서 0 만들 수 있는 수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 가지고는 이 필요한 개수의 양보다 모자라거든. 그렇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다른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왜 취하는지도 모르고 외우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내신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차내 x 4차 플러스 2 나누어진 식은 나눈식 x 빼기 2의 제곱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자, 요거는 정말 다양한 풀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어쩔 수 없으면은 이렇게라도 풀어야 되니까. 이게 가장 하수의 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종자의 풀이 뭐냐?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4차, 3차, 2차, 1차, 상수. 요거 전개할 수 있죠? 2차, 1차, 상수. 이제 요거 날려야 되니까 그대로 한번 쓰고
빼주고요. 4배 하시고요. 지금 나머지 찾는 거기 때문에 얘는 쓸 필요가 없어요. 몫은 4배 하시면 이렇게 하죠. 빼주시면은 다 왔습니다. 12배 쓰면 돼요. 그러면 빼주시면은 이게 답이에요. 얼마 안 걸리고 괜찮은데요, 순상님? 그래가지고 전 맨날 이렇게 풀 건데요. 하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두 번째는 중수. 중수는 어떤 식으로 푸느냐? 이게 4차고 이게 2차이기 때문에 얘도 2차인 거고요. 그리고 4차 함계수 1이고 2차 함계수 1이니까 얘도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QX와 RX를 전부 다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항등식 논리대로 푸는 거예요. 얘는 x 빼기 2의 제곱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CD를 찾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냥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는 걸로 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전개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는 뭐 이미 괜찮으니까 우변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래요래 뽑으면 내가 4차 이미 갔다고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요. 요래요래 뽑고 요래요래 뽑으면 A-4 이게 3차고 그럼 여기 3차 없잖아? A는 4인 거야.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는 요래요래 뽑아서 B 요래요래 뽑아서 마이너스 4A 요래요래 뽑아서 플러스 4. 근데 이제 A가 4라는 걸 이미 알잖아. 그럼 넣어주면은 B-10이고 저쪽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B는 10이야.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요래요래 뽑아서 마이너스 4B 요래요래 뽑아서 4A 여기에 10이 있습니다. 근데 또 저기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0인 거죠. 근데 A가 4고 B가 10이라는 거 아니까 마이너스 48 플러스 16을 하면은 마이너스 32 C는 32예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요래요래 뽑은 4B랑 D입니다. 근데 저기 상수항 있잖아요. 2가 그러니까 얘가 2라는 거예요. 근데 B가 10이라는 거 알잖아.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46이 나오죠. 그럼 이제 이 CD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나머지니까 집어넣은 결과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라고 써야지 어렉스라고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나머지가 어렉스란 말이 없어요. 네가 어렉스라고 써봤자 이게 나머지라고 못 받아들여. 선생님 이렇게 썼다고 감점할 수 있거든. 나머지를 쓰는 거야. 그냥 나머지는 32x 마이너스 41 이렇게 푸는 사람이 중수. 아니 이것보다 더 긴데요? 이게 하수 아닌가요? 이게 하수 이게 중수 아닙니까? 이 길고 짧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생각을 한 풀이를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실력이 구분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생각이 없는 풀이고 얘는 그래도 이게 2차고 이게 1차고 요 2차항 개수가 1이고 그런 생각을 다 한 사람의 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중수예요. 그 다음 제대로 된 풀이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개의 풀이는 어떤 한계점이 있느냐 이게 40차가 되면 못 찾아요. 졸지 마세요. 나누어지는 식이 40차가 되는 순간 1번도 못하고 2번도 못합니다. 당연히. 그러나 저게 몇 차가 되더라도 지금 소개해드리는 풀이는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석적인 풀이인 거야.
뭐냐? 얘를 모른다 치고 얘가 1차니까 ax 플러스 b라고 치고 가는 거예요. 바로 쓸게. 여기다 쓰자. 정석적인 풀이는 이 문제 조건을 식으로 표현할 때부터 x라 쓰지 않고 1차라는 걸 아니까 ax 플러스 b라고 쓴 다음에 a, b를 찾기 위한 방정식 두 개를 찾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를 모르는 상태에서 끌고 갈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요놈에 의해 얘를 지워야 하니까 x에 2를 대입하는 게 맞아. 일단 2를 대입해. 그러면은 어떻게 식이 바뀌냐면은 1, 8은 2a 플러스 b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x 빼기 2의 제곱이 아니라 x 빼기 2, x 빼기 3이었다. 그러면 이제 또 3을 대입해가지고 비슷한 식 만들어서 여기서 끝인데 근데 똑같은 거다 보니까 2를 또 대입하는 짓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 정석풀이의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을 외우셔야 돼요. 이런 식이 나왔죠? 이런 식이 나왔잖아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 이런 식이 나왔으면은 b를 마이너스 2a 플러스 18로 바꿔서 원래 식에 넣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걸. 요 전체를 외우셔야 돼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더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자면 얘를 대입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 대입을 하느냐? 인수분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하려고 대입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대입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대입하고 나서 반드시 저 항등식을 조작을 해야 돼. 그 조작의 논리가 인수분해라고. 다시 써볼게요. x 4승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qx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18. 인수분해도 어떻게 하시는 거냐? a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엮으셔야 되는데 얘가 여기서 소용이 없거든요. 이거를 넘기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변할 거란 말이지. 이쪽에서도 인수분해가 되셔야 됩니다.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16이 2의 대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4 x 더하기 2 x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리고 저 부분은 그대로 쓰고요. 여기는 이제 a로 묶어서 x 빼기 2가 남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눴잖아요.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눈 식을 저런 조작을 해서 인수분해 하게 되면은 무조건 어떤 인수가 등장하냐면은 x 빼기 2라는 인수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다 알면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왔죠? 나왔으면 지우시면 돼요. 내가 항등식은 어떻게든 나올 수 있댔지. 항등식은 무슨 지식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똑같은 게 있으면 날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개에서 전부 다 x 빼기 2가 나오게끔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날리시면 돼요. 날리고 나도 여전히 qx 앞에 x 빼기 2가 하나 곱해져 있으니까 날리고 난 식은 기존 식과 달라진 식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똑같은 수인 2를 대입하는 것은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거야. 여기서 2를 대입해서 마무리를 되어서 x에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여기 남은 식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은 8, 4, 32 이거 없어지고 a밖에 없어지고 이런 과정으로 a가 나왔고 a 30이 찾은 거를 여기 a, b 관계식에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b까지 나오게 돼 있겠죠. 마이너스 64 플러스 18이니까 마이너스 46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는 a 32x 마이너스 46이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 오케이?
알아먹었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미분 없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요 과정 특히 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 짓을 해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알고 있으면은 저 문제가 나오기를 기도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나는 맞출 거니까요. 유제 3-8번이 요 두 문제 중에 첫 번째 것과 같은 유형이고 3-9번이 요거거든요. 완전 제곱식 나오는 거. 여러 가지 풀이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소개해드린 풀이 중에 가장 바람직해 보이는 것을 선택해가지고 나머지를 구해보세요. 시작. 두 개 다 풀란 말씀입니다. 유제 3-8번, 3-9번. 그러고 싶게요. 유제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인수분해된 게 그게 아니지 않아? 다호 제이는 맞게 했고 인수분해를 거기 나누는 3차식 인수분해 되잖아. 인수분해 했었어. A는 BQ 플러스 쓸 때부터 인수분해 했었어요. 인수분해 된다 판단을 하시고 네. 3차로 나누는데 왜 1차로 썼냐 나머지를 2차로 써야지. 나머지 1차로 잡았으면 다 맞았을 리가 없어요. 다시 얘가 2차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ax 플러스 bx a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래서 a, b, c에 대한 방정식 3개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보고 0, 얘를 보고 1, 얘를 보고 마이너스 1 대입을 생각하시라고. 이게 아니라고요. 인수분해된 결과가. 뭐야? 이거 인수분해한 거 있어. 이거 인수분해 해서 쓰라고. 이렇게 가서 이것도 해야지. 인수분해 합쳐 인수분해 되잖아. 인수분해 끝까지 했어야 돼. 이해하신 뭐예요? 이것만 쓰면 안 되고 A는 BQ 플러스 R 써야지. A는 BQ 플러스 R 써놓고 생각해야지. RX 쓰지 말고 지워. RX 부분 지워. 2차식이라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AX 제곱 이렇게 시작해. 맞은 거 같은데. 그럼 이제 여기 0 놓고 1 놓고 마이너스 1로 달라고 주장하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 되겠대요. 거기서 A, B, C 찾아요. A, B, C에 대한
세 개의 방정식을 찾은 다음에 연립의 과정을 통해서 A, B, C를 찾아서 원래 자리에 넣어서 답을 쓰면 된다는 게